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의 힘, 결국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 여러분 공부 왜 우리는 하라고 합니까? 왜 공부를 하셨습니까?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굳이 부유라고 적었습니다. 부유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면 되게 거부감이 나죠. 부유하면 괜찮아. 부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왜 공부할까요? 건강. 그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유하고 건강해요. 근데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결국 공부하는 이유는 행복. 뭐 꼭 이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첫째, 경제적인 독립. 부모님한테 기대지 말자. 내 밥은 내가 사 먹자. 내 쌀은 내가 구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부유는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경제 독립은 내가 한다.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불행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거 있어야 되는데. 차가 있어요. 근데 나도 외제차가 있어야 되는데. 집 괜찮습니다. 나도 100평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것을 항상 좋아하는,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제일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다른 남편 보면 저거 가져야 되는데. 다른 부인 보면, 정말 미인 보면 저걸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할 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행복해도 오래 못 살면, 그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냥 담배 막 펴요.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의 아드님이 엄마 공부를 할 때 담배를 펴야지 공부 잘 때 펴가지고 일찍 병 걸리면 아니죠? 네. 결국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죠? 그죠? 이거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저는 감히 대한민국의 시대에 운동은 없다.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10대에 운동은 없습니다. 중,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뭐 야구, 축구로 선수가 될 게 아니면 운동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염려 안 되세요? 한국의 미래, 한국의 아이들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여러분 못 먹습니까, 우리가? 저는 보릿고개에도 모르고요, 저는. 더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비만이 걱정이죠. 네. 솔직히 이 주범들이 그 미국 햄버거, 피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면 오늘은 왜 우리 대한민국 10대에 운동이 없고 좀 건강이 병들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대한민국 아이들은 다 불쌍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한 1, 2학년까지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너도 공부해야지, 학교 가야지. 참 그 꼬마 때는 몰랐던 그 학교 가야지가 굉장히 그 무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운이 좋게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하버드라는 참 좋은 학교도 가서 구경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그걸 느꼈어요. 아, 참 미안하다. 난 이렇게 재미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한국의 친구들은 참 힘들게 지치게 공부하고 있구나.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너무 재미나게 보냈고 너무 재미있게 뭐 풋볼도 하면서 정말 창의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꿈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진짜 공부를 하면서도 좋은 학벌을 딸 수 있는 진짜 창의적인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보면은 막상 대학교 들어갔는데 전공이 맞지 않아서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진짜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부심도 세고요. 저는 뭐 맨날 평화 사랑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우리도 나가서 이제는 문화 전쟁이죠. 컨텐츠와 그죠? 정말 영화로도 이길 수 있고 만화로도 이길 수 있고 게임으로도 이길 수 있고 정말 예전처럼 창칼이 이제는 컴퓨터로 그죠? 그 네트워킹으로 들어와서 전쟁이라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재 전쟁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창의적인 인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을 보면은 아이들이 운동장을 가지 않고 어디 가서 스포츠를 하죠? 한국의 많은 남자아이들이 총싸움을 하죠? PC방에 가서 총싸움 잘합니다. 정말 신기에 가깝습니다. 저도 한번 그때 예전에 그 서든어택 만드신 그 사장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노나 해가지고 했는데 딱 시작을 하면 이제 그 총 들고 딱 나오거든요. 어디론가 좀 뛰어가려고 이렇게 걷다 보면 누가 쏴요.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3초 뭐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나는 안 돼. 그래서 그 게임을 접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옆에 하는 아이들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PC방에 가서. 진짜 잘해요. 와, 요리조리 하고 진짜 한국의 그 손놀림은 천재적입니다. 근데 PC방의 공기가 어떻습니까? 탁하죠. 금연석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칸만 나눠져 있지 결국 걔네들이 담배는 안 펴도 간접적인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80년대만 해도 예전에는 담배 피우면 날라리다. 술 마시면 날라리다. 근데 요즘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일찍 시작들을 하십니다. 어우, 너무 놀랐어요. 저도 PC방 갔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계시고 예전에 우리가 어른들이 담배 피지 마 했다면 요즘은 못하죠?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슬쩍 피하고 다녀야 됩니다. 또 보면은 운동이 감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더 감소했죠? 손운동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하나 흡연 증가가 됐고 이제는 술을 언제부터 마시나요? 고등학교 때는 많이들 마시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더 일찍부터 그것을 그냥 저 못된 것들 머리에 피도 안 말리는 것이 이거는 고리타분한 생각이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 저랑 여러분들과도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에 성교육이 있습니까? 성교육 없죠. 성교육 없습니다. 예전에 구성애 선생님, 전 참 되게 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되게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 왕국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강국. 저는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 인터넷 성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잘 태어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진짜 일찍 접하게 되죠. 일찍들 또 생산 활동을 들어가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버리기도 하죠.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예전에 시작된 미국에는 항상 만연해 온 문제들이에요. 미국의 문제점들. 그게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흡연은 증가, 음주도 증가. 또 하나, 보통 PC방 가면 또 뭘 먹죠,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되죠. 라면을 많이 먹게 됩니다. 저도 보면은 제 꼬마 때 부모님이 이제 일찍 이혼하셔가지고 저는 아무런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저 라면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죠? 엄마 없으니까 마음껏 끓여 먹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먹었습니다. 햄 너무 좋아했습니다. 햄이 참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과자도 좋아했고요. 피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생소할 때 혼자 막 먹고 다녔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냉동 피자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더라고요. 소금 덩어리고. 제가 과자를 끊은 지가 이제 몇 년이 됐는데 과자 끊기 전에 얼굴에 뭐가 났었어요, 항상. 과자를 끊고 나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저는 굉장히 엄마 없이 정말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나이가 먹고 나서 책을 보다가 과자, 색소 들어간 아이스크림들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생각 있게 하나씩 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무작정 아이들이 먹으니까 같이 따라 먹게 되고, 근데 결국 보면 그것들이 아토피, 병을 낳는, 결국 병을 키우게 되는 구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보면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만은 걔네들한테 다른 점이 뭐냐면은 걔네들은 운동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은 갑자기 가격이 비용이 확 높아지지만 골프도 미국에서 대중 스포츠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들죠. 또 내길 골프도 쳐셔야 되니까는 돈이 더 많으셔야 되고, 테니스장도 동네마다 있고요. 저희 고등학교만 봐도 운동장이 3개가 있고 클럽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미국 애들은 PC방 안 갑니다. 진짜 풋볼하고 진짜 축구하고 풀밭치고 이런 게 잘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또 운동을 해야 좋은 학교에 가는 구조다 보니 그러니까 그 구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구조도 언젠가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의 정부에서 정말 운동장도 그냥 흙이 아니라 더 학교에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바깥에 나가서 PC방에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운동해야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PC방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들 몰아넣는 겁니다. 공부에 대한 과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는 총 쏘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학원 옆에 바로 PC방이 있으니까 편리하니까 결국 보면은 우리는 알면서도 지금 그거를 허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는 거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게 진짜 옳은 것인가? 진짜 맞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100점짜리 교육과 100점짜리 건강을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하고 있는가? 재미난 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층들의 아이들은 왜 다 선진국에 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명문대학교는 운동을 하지 않고서는 거의 합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 활동, 특히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풋볼 캡틴일 경우 아니면은 주 대항 대회에서 승리한 우승한 팀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으로 말하면 특례 입학 비슷한 건데 스포츠를 잘하는 리더십이 강한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스탠포드는 그런 애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사위가 원래 스탠포드에서 쿼터백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풋볼을 해야지, 스포츠를 해야지 아이비리그 간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서 룰도 하나도 모르고 일단 풋볼 등록했습니다. 이제 투구 쓰고 미국 애들이랑 이제 하는데 그 재미났던 일 중에 하나가 동물들 같아요. 미국을 알려면은 특히 조기 유학 가는 아이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꼭 풋볼 한번 해봐라. 보통 어머님들은 위험하다 하시는데 진짜 미국 애들이 끈끈한 정, 미국의 특유의 그 협동심,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땅 따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친구는 이제 물통에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는 물 밑에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목 마르니까 위에서 애들이 막 뚜껑 따고 거기서 흙물인데도 그냥 마시는 거예요. 진짜 짐승같이. 하지만은 너무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세요. 운동을 해야지만이 아이비리그에 이력서에 적을 수 있으니까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만약 한국에서도 운동을 해야지만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또 난리 날 겁니다. 이제 또 학원 보내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 대학별로 진짜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죠? PC방이 뭐냐면은 결국 협동으로 해가지고 대회하는 겁니다. 총싸움 자체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승부심에 불타고 있고 뭔가 하고 싶고 공부 이외에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왜? 또 사춘기에 이 폭발하는 힘, 주체할 수 없는 이 힘, 이거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다가 재미나게 안 게 그 올림픽 만든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쿠베르땡. 프랑스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올림픽을 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럽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남자아이들이 참지 못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힘을 분출하는 것을 건전하게 돌려주기 위해서 스포츠 게임을 양성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분출되는 힘들을 잘 조절하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10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흡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주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 자체가 우리 부모님들이 폭탄주, 소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버님들이 아이들한테까지 또 상속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알코올 문화 자체를. 자, 또 하나 이제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요즘 결혼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그 유엔에서 만든 미래 보고서를 보면은 2000 몇 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없어진다. 그만큼 우리가 출산율도 떨어진 게 뭐죠? 한국에 애 낳아서 공부시키려니까는 다들 겁이 나는 거예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구들은 흡연과 음주와 지금 찌들어 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우리 현재의 문제점. 그러면 제가 왜 이거에 중요하다 말씀드리냐면은 아무리 좋은 참고서를 보고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가도 속이 썩어져 가고 있으면 속이 병들어 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들 지금 독일의 고급 외제차를 샀습니다. 근데 싸구려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도 휘발유도 싸구려 모든 걸 싸구려 하면은 그 차 오래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공부에 대한 학구열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이 나빠지게 해서 엔진이 다 타들어가고 있다면 일찍 다들 과로사 한다면 일찍 다들 병에 걸려서 무너져 내린다면 그 공부가 다 무슨 소용이라는 말입니까? 실제로 보면은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정말 외국까지 대학원 갔다 오시고 교수 활동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나이에 40, 50대 초반에 픽픽 쓰러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신문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 일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제 아는 친구의 친구는 나이가 35인데 암 걸렸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건강의식, 학벌 따고 이게 아니라 정말 기초적인 우리 건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 공부에 방해되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미국에서 10만 명 중에 7명이 위암에 걸린다고 하면은 호주 사람들은 9명, 한국은 73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반찬들이 어떻습니까? 짜고 맵습니다. 우리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는 아주 좋게 태어나는데 우리의 김치찌개, 그러니까 너무 맵고 짜게 먹는 이 음식들이 우리의 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암이 지금 1등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고깃집에 갔습니다. 우리가 고기 좋아하죠. 우리 한우, 꽃등심, 살치살, 안창살 저도 좋아합니다. 가면은 어떤 집은 수치를 보면은 공업용 숯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공업용 숯 쓰는 데 있으면은 그 주인 불러가지고 바꾸라 그러시든지 아니면 그 집 가지 마십시오. 이런 걸 빨리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지 숯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숯에서 가장 발암물질 많이 나오시는 건 아시죠? 네. 좋은 숯을 써야 되는 건 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 고기 먹을 적에 뭐 찍어 먹죠? 기름장에 뭐 들어가죠? 소금 들어갑니다. 또 우리 된장찌개도 짭게 먹을 때 많습니다. 김치도 짭게 먹을 때 많고 젓갈 또 먹습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만성 어떤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탑재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게 그 WHO라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WHO. 거기서 하루에 먹어야 하는 소금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양이 5g이더라고요. 5g. 5g인데 이게 피자에 소금이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요. 피자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소금이 들어가면은 위벽을 상처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위벽에 상처를 낸다고 합니다. 계속 소금을 먹어주면은 위를 빵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맵고 짠 음식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먹어야 될까요? 적게 먹어야 될까요? 적게 먹어야 되고 아이들한테 또한 적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식을 보면은 맵고 짜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들 하죠. 그래서 외식에 중독이 되면은 또한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재를 많이 만드는데 인재의 식생활이 망가지면 그 인재가 빨리 죽으면 그동안 인재 만드는 데 보낸 시간이 다 아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재를 만들었는데 빨리 가시면 이제 가면 언제 오시나.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식생활이 우리의 인재들을 왜냐하면 오래 살려놔야 됩니다. 인재를 만들면 오래 살려서 많이 뽑아야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도 조금씩은 바뀌어줘야 되지 않나. 설탕. 우리 도나츠 좋아합니다. 도나츠,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좋아하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저도 아주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인데 미국에서는 망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에서 뭐 해가지고 하겠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 회사가 왜 미국에서 망했을까요? 만들었던 창업자 2분이 다 고혈압, 당뇨, 병덩어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불매 운동을 해서 미국에서는 망한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번성을 하고 있죠. 또 하나,
미국 사람들이 안 먹는 것들이 또 뭐가 있죠? 부대찌개 잘 들어가는 무슨 햄. 미국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스갯소리를 할 때, 야, 대한민국에서 그 무슨 햄을 제일 많이 먹는데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6.25 당시에 우리의 미국 형님이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참 고급인 줄 알았지만은 막상 미국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 햄입니다. 왜냐하면 소금 덩어리거든요. 미국에서는 신비의 햄이라 그러죠.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안 먹는 거 우리가 잘 먹습니다. 뭐냐면은 저도 꼬마 때는 야, 이거 미국 거야. 이제는 미국 거라서 해서 다 먹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피자, 햄버거, 미국에서 많은 것들이 미국의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음식들입니다. 설탕 중독 또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십시오. 아까 그 아이스크림도 있었지만은 그 아이스크림이 왜냐면 설탕만 들어간 게 아니라 색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색소가 무지 나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하고 먹어야 될까요? 공부하고 먹어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 뭐가 들었나? 저도 이걸 안 했습니다. 저 몸 많이 망했을 거예요. 안에 많이 그 빵꾸 나 있을 겁니다. 책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냥 겉만 번지를 하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니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세상에 믿을 회사가 없구나.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광고 때리고 와 맛있겠다 그럼 먹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엄마 살아 계시다면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원망을 하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죠? 음식이 참 중요하구나. 엄마가 있다라는 것, 엄마가 그런 거를 걸러내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야 그냥 라면 끓여 먹어, 뭐 시켜 먹어,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햄버거, 뭐 피자, 도넛 얘기했고, 여러분 탄산음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저도 탄산음료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탄산음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탕 마시는 거, 설탕물. 그죠? 우리가 그 전에 제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무슨 복숭아 뭐가 들어있는지 그 내용물을 봤더니 딱 사고 보니까는 중국산 복숭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국을 싫어하진 않지만은 중국산이라고 하면 일단 되게 겁이 나요, 이제는. 무슨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어서. 예. 그리고 한국산이라고 해도 못 믿겠어요. 요즘 또 멸치 가지고 또 장난을 치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멸치를 가지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우리를 속이니까. 정말 음식을 조심해서 특히 아이들 때만이라 하더라도 뭐 남자 되면 솔직히 이제 20대 넘어가고 30대 넘어가면 엄마가 다 컨트롤 못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기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면 중독 또 아시죠, 여러분? 라면이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저도 라면 무지막지하게 먹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책을 읽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아침에 분식집을 이렇게 가보면은 아침 식사로 라면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중독이 라면도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도 중독, 커피도 중독되는 게 많다 우리는. 설탕도 중독, 소금도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도넛을 좋아하는 거는 진짜 도넛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설탕에 중독된 겁니다. 커피를 마셔도 라떼 이런 것들 살찔까요, 안 찔까요? 굉장히 많이 찝니다. 커피를 마시면 뭘 마셔야겠죠? 마신다면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폼 나니까 라떼 주세요.
폼 잡다가 병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메가 지방이 어디서 나오죠? 오메가 지방. 그쵸? 생선에서 많이 나오죠?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학생들 이런 동기부여 강연을 하면은 아이들한테 특히 두뇌에 좋죠? 오메가 지방, 생선들 많이 먹자. 그래서 고기보다는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생선을 많이 먹이자. 등이 하얀 생선? 맞습니다. 뭐가 있죠? 맞습니다. 일본 애들이 왜 그렇게 참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생선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가장들은 그러기가 힘들죠. 다 우리 고기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더 고기보다는 생선으로 유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버지분들은 이제 전장에 나가셔가지고 고기도 드셔야 되니까 고기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죠.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재미난 게 여러분들은 식당을 가는 곳만 가십니까? 아니면 항상 새로운 곳을 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막상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또 보면은 갔던 데 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 서점에 또 가면 있죠. 모든 것들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제가 산 책 중에 하나는 블루 리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집들을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갔던 데만 가지 말고 새로운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먹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게 왜냐하면은 탐험심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맨날 드시는 것만 드셔. 우리 아버지는 세계 여행을 가도 꼭 한식만 드셔. 정말 애국자야. 외국 가도 꼭 한식 먹죠. 똑같이 애들도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모험입니다. 탐험심입니다. 새로운 곳을 갔는데 아니야. 거 봐. 아빠가 그랬잖아. 이런데 왜 왔어? 이게 아니라 다음엔 성공하겠지. 또 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갖고서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탐험심과 모험심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에 따라서 이거 먹는 거 먹어야지 아니라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제가 지금 음식들 몇 가지 말씀드렸죠. 설탕 중독, 소금, 라면, 탄산음료 했지만은 그러한 맛집에 대한 책을 가지고서 그걸 보고 공부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적에는 꼭 뒤를 보자. 공부하고 먹자. 그죠? 특히 엄마들이 이거는 요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게 보면은 이제 10대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걸 공부할 게 없지만은 이렇게 남자가 돼도 마트를 가거나 했을 적에 보면은 그 수량당 가격 단위도 있죠. 비싼 것들 보면은 가격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뒤에 보면은 되게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안에 내용물들이. 그렇죠? 그런 관련 책들도 몇 권만 보면은 금방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공부하자. 그죠? 미래의 CEO가 되실 분이라면은 최소한 한두 권 정도는 음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자. 여러분 그 복숭아 통조림 아시죠? 네. 복숭아 통조림의 20%가 설탕이라고 합니다. 설탕물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먹는 그 설탕이 1인당 21kg이라고 합니다. 21kg. 이게 대한민국 1인당인데 72kg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사람이 어딜까요? 동양에 있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설탕을 밥에 비벼 먹나 봐요. 어떤 그 중동에 가면은 그 우유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설탕에 비벼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토마토 케찹.
25%가 이거라고 합니다. 뭐죠? 설탕입니다. 토마토 케찹이 설탕 맛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설탕이 25%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어머니도 케찹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뭐든지 케찹.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설탕밥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는 설탕밥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설탕이 언제 만들어졌죠? 설탕의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맛이 있는 게 몸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죠? 너무 맛있으면은 몸에 안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주스 같은 경우도 말로는 생과일 주스라고 해서 바깥에서 파는 게 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보통? 네, 시럽, 설탕. 그래서 생과일 주스도 밖에서 사 먹는 거는 진짜 그게 아니라 생과일 들어간 설탕물입니다. 생과일 주스도 집에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집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 어차피 PC방 가서 라면 먹고 탄산음료 마십니다. 어차피 간접 흡연합니다. 받아들이자고. 그렇지만 집에서만큼은 좋은 거를 먹이자. 그게 우리 엄마의 할 일. 우리 아버지들도 집에 돌아서만큼은 어머님들이 좀 숙제를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 남자들은 이제 요구하세요. 엄마나 부인한테 나 진짜 좋은 것들 해줘. 집에서 와서만큼은 싱겁게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들이기 때문에 잘 드셔서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이 뽑아 먹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아까 생선, 모든 채소, 과일은 좋죠? 과일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 뭐 보통 책에 나오는 거지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저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미 책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레몬, 귤, 포도, 도마도. 도마도는 뭐랑 먹어야 제일 좋죠? 익혀 먹는 거. 또 뭐랑 먹어야 제일 좋죠? 이거랑 먹을 적에 가장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물이 아니라 우유입니다. 토마토는 우유랑 먹을 때 가장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익혀 먹을 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사과, 키위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키위가 비타민C는 오렌지의 몇 배일까요? 2배. 또 하나, 그리고 비타민 E는 사과의 6배. 채소, 샐러드. 지금 음식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하버드 기숙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하버드 기숙사에 가면은 항상 고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뭐 그 양고기나 뭐 돼지고기 이런 식으로 항상 닭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도 있고요. 근데 탄산음료는 뭐 어쩔 수 없이 넣어놓은 거고, 주스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다 생과일입니다. 샐러드 바는 굉장히 형성이 잘 돼 있고 과일들은 굴러다닙니다. 바나나, 배, 미국 배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전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국 배만큼 맛이 없습니다. 한국 배가 역시 최고인데 과일들이 항상 넘쳐납니다.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경험한 게 한국의 대학교는 엄마 아빠 집에서 보통 생활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의존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미국은 대학교 때부터는 철저하게 기숙사 생활입니다. 그때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교실에서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걸어서 5분입니다. 걸어서 10분, 5분 거리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버리질 않아요. 지하철에 버리질 않습니다. 애들은 어디에 미치느냐? 공부만 빠집니다. 차 사고 날 것도 없어요. 그죠? 되게 가깝고 기숙사는 아침, 점심, 저녁이 돼서 점심을 먹기 힘들면은
그 전날 등록을 합니다.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날 아침에 가면은 주방장이 내 걸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내 이름이 적혀진 도시락을 싸주십니다. 샌드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터키 샌드위치도 되고, 치킨 샌드위치도 있고, 그거 가는 거예요. 음료수도 내가 원하는 거. 콩, 두유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콩두유를 되게 좋아해서 맨날 그 또 콩두유가 머리 좋다 그러더라고요. 콩이 좋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더 머리를 좋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좋아지고 싶으니까 호두도 더 먹고 그런 호두, 콩 다 머리 좋죠? 계속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는 체력전입니다. 특히 하버드에 있는 애들은 미국 애들이 체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똑똑한데 잠을 안 자. 평상시에도 공부하던 애들이 시험 기간 더 달립니다. 얘네들이.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막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드렸듯이 체력이 약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버드에 가서 기숙사에서 음식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먹었던 게 샐러드랑 항상 나오는 그 닭고기, 요즘 우리 인기 끄는 닭가슴살, 그거에다가 거기 보면 항상 참기름과 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김치는 없으니까 간장이랑 참기름 섞어서 먹었었는데 하루는 한국의 김치다 해가지고 양배추랑 이렇게 피망 몇 개 썰어가지고 들어간 대충 이제 한국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방장이. 근데 그 보통 주방장들은 그 기숙사에서 20년씩 평생 직장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도 돌아가도 항상 또 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 새끼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다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항상 뺑뺑이죠. 선생님들도 돌리죠. 제가 배운 거는 저희 고등학교 때도 그랬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동네에서 자라난 선생님들이고 자기의 아이들까지도 그 학교에 보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이랑 같이 다녔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오히려 미국이 전통을 더 중시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전통을 중시하고 거기에 뿌리 깊게 뼈대를 내리고 10년씩 20년씩 우리 아이들 음식을 해먹인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장난 안 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미국 애들이 문제도 많고 뭐 총기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은 정말 대단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워와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정말 건강하고 좋은 것들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 군대 음식 좋나요 안 좋나요? 그죠? 전 언젠가 우리가 그 군대 같은 경우도 정말 음식들이 좋아져서 엄마 해줄 음식보다 더 좋더라. 그죠? 그런 소리를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군대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진짜 미래의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걸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꿀 것이 참 많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발전시킬 게 참 많다. 자, 음식 얘기를 좀 했는데 머리에 좋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사지. 머리 마사지, 발 마사지. 재미난 게 발 마사지를 하고 나기 전에 피의 양이 이게 혈류량입니다. 혈류량 36.3 ml. 이게 발 마사지 하시기 전이에요.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 발 마사지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몇 프로 올라갔죠? 거의 50% 올라갔습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은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머리를 많이 돌리게 됩니다. 창조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압박이 많이 가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가게 돼서 뇌 안에서 피가 막 돌아가는 거죠.
피를 막 돌려서 머리 안에서 막 돌리는 건데 그때 발을 마사지 해준다든지 머리를 마사지 해주면 굉장히 우리가 시원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피부 마사지는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특히 한국의 10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적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머리 깎으러 갔을 적에 머리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뉴욕에 살 적에 그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이발을 하는데 마사지를 한 20분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팁을 그 당시에 보통 제가 그 1불 정도밖에 안 드렸는데 그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5불을 드렸어요. 한 20분 동안 정말 정성으로 이 중국 분이 해주시는데 미인이었습니다. 더 좋더라고요. 머리 마사지를 하고 나니까는 굉장히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마사지 많이 받잖아요. 솔직히 동남아 여행 가시고 뭐 태국 여행 가시고 하시면 많이 받으시죠.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특히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머리 마사지, 발 마사지는 스트레스 해소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들한테 머리 마사지, 발 마사지는 활성화가 안 됐죠. 저는 그것도 왜냐하면은 뭐 누가 이걸 해서 뭐 비즈니스에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CEO가 발 마사지, 머리 마사지는 반드시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받도록 하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혈류량이 늘어나는 게 뭔가요? 피가 더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난 그 상식 중에 하나가 에디슨이 여러분 발명했을 때 절대로 꽉 끼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헐거운 것을 입었다고 합니다. 꽉 끼면은 거기에 스트레스가 가게 되고 생각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굉장히 헐거운 옷들을 입고서 편안하게 그러면 지금 자 보세요. 머리에 좋은 음식 얘기했습니다. 머리에 좋은 마사지 얘기했습니다. 머리에 좋은 운동 뭐가 있을까요? 응? 웬만하면 다 좋죠. 웬만하면 운동들이 다 좋은데 특히 집중력이 좋은 게 뭘까요? 산책도 좋죠. 네, 산책 좋습니다. 요가도 좋습니다. 집중력으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해동검도를 해봤습니다. 해동검도를 해봤고 하버드에 다녔을 적에 거의 최대였죠. 거의 수영도 배우고 골프도 배워보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쿵푸도 가르치고 원투도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 공짜입니다. 다 돌아봐야죠 한 번씩. 그래서 쭉 배워봤는데 검도 같은 경우가 집중력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쭉 빠질 적에 몰입할 때 해동검도도 해보고 한국에서는 대한검도라고 하지만 일본식 검도죠.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남자라면은 검도나 무술 같은 운동, 집중력 강화에는 그게 참 좋더라. 골프가 집중력 강화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죠? 또 골프 시키면은 또 모릅니다. 우리 타이거 우즈가 또 만들어질지. 우리의 그 투사 양용훈 씨죠? 그분처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10대에 골프를 시키는 거는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보면은 공부도 하지만 평상시에 그런 교양체육들을 두루두루 해서 여러 가지 많이 겸비한 애들이 리더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골수로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야구했으니까 축구한 애들 너희들은 우리랑 파벌이 달라. 우리는 항상 파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 문과니까 이과는 절대 이해가 안 돼. 쟤들은 공돌이거든.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파벌 위주를 좋아합니다. 근데 결국 제가 가서 본 게 미국에서는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두루두루 많이 아는 놈이 장땡입니다.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융통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문과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문과도 알고 이과도 아는 사람이 결국 21세기에 성공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도, 뭐 골프, 운동은 거의 다 좋지만은 또 하나 창의력 강화에 좋은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가, 명상과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또 하나가 수영입니다. 일본에서 그 에디슨에 필적할 만한 대발명왕이 있습니다. 나카마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왜 우리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 기억나세요? 시커먼 거 커다랗던 거 네모만한 거. 그거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수영을 하면서 산소가 없어지는 상태. 그죠? 수영 안에서 제일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보면은 수영을 하면서는 우리는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그죠? 명상도 하게 됩니다. 건강도 해집니다. 그죠? 요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 창의적인 운동에 참 좋다더라. 물론 저도 그 하버드에 다녔을 적에 거기서 가르쳐주는 수영을 쭉 배웠었습니다. 꼭 박태환처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일단은 물놀이 가서. 그죠? 수영, 골프는 한국에서도 너무 비싸지 않게 좀 값이 빨리 싸게 돼서 아이들도 저는 이것도 언제 시작을 하죠? 골프를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골프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하버드에 가서 이제 제가 운동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게 하버드에 가면 애들이 살찐 애들이 없어요. 다 호리호리합니다. 다 운동 몇 가지씩 하고 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체육관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짐이라고 그러죠. 짐에 가면은 뭐 운동선수들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와서 이 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그때 하버드 선배님들,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시고 대학원으로 오신 분들이랑 같이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하면은 이제 매 주마다 우리 그 형님들이랑 또 다른 그 대학원에 같은 그 미국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농구를 하는데 지죠, 우리가. 한국 형님들은 공부만 하셔온 분들이고 이 친구들은 초, 중, 고, 대 계속 운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결국 뭘 느꼈냐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하버드 애들이 공부만 많이 할 줄 알고 다 안경 이렇게 끼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막 정말 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운동 선수는 아니지만은 평상시에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제가 본 거는 애들이 공부만 하지 않는다. 운동도 거의 공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의 뭐 반이면 반이 됐지 절대 뒤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건강을 위해서 쟤네들이 돈을 벌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구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웰빙 하잖아요. 웰빙. 이제 배가 우리가 불렀잖아요. 얘네처럼 가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다. 또 재미난 게 그 하버드 기숙사별로 또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대표의 야구팀도 있지만 기숙사별로 야구팀이 있고 기숙사별로 프리즈비 아시죠? 원반 던지기 그 팀이 있고 기숙사별로 수영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미국 애들이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스포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야구는 되게 우리가 싸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구, 축구를. 거기서 스타는 미국의 진짜 스타들은 보면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죠.
축구, 야구 이렇게 정말 슈퍼맨들. 제가 느낀 거는 미국의 힘은 이런 거구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중요시하는 거구나. 자, 우리가 아까 그 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나요? 없죠? 그죠? 10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필름이 끊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되게 우리는 자랑스러워하죠. 너 필름 끊겨봤어? 그리고 필름 끊기면서 우리는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재미난 게 여러분, 우리가 필름이 끊길 때 뇌에 손상이 갈까요, 안 갈까요? 뇌에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필름 많이 끊기다 보면은 진짜 끊겨버립니다.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젊어서 필름 끊다 보면은 영원히 끊겨져 버립니다. 우리 웃지만은 우리가 치매가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빨리 그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민족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뭐를 피고 싶어 하죠? 그죠? 담배 담배에 들어가는 물질들입니다. 셀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담배에 들어가는 물질이 4,000종이 들어간답니다. 4,000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40에서 60종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셀락이 있습니다. 셀락, 인, 카드뮴, 납탈렌, 비소,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자일렌. 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셀락이 뭐죠? 건축 마감제입니다. 나프탈렌은 뭐죠? 그렇죠? 이는 뭡니까? 쥐약의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카드뮴은 자동차 배터리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비소는 개미 제거제입니다. 자일렌은 우리 매직 쓰죠, 매직. 매직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사랑하는 제가 아끼는 후배, 정말 친동생 같은 후배도 이제 담배를 많이 피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술과 담배가 발달하냐면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10대는 학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20대, 30대가 되면 직장 생활 들어가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몸으로 다 화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인데 저는 그 한을 한 많은 한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욕심, 그죠? 그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열받으니까, 연봉도 더 늘리고 싶은데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모든 한국 남자들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거를 술과 담배로 푸는 건 아닐까요? 시간이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까지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적에 의자에 앉습니다. 그죠? 의자는 메쉬로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메쉬가 뭐냐면은 그물망으로 만든 엉덩이 앉는 부분이 그물망이 되면 땀이 차지 않습니다.
땀이 차게 되면은 열이 올라와서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메쉬로 된 게 좋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에 땀이 차지 않게 하자. 시간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이죠. 이것도 우리가 방금 말했던 우리 대한민국 한이 많고 스트레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는 이제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는데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햇빛 그리고 웃음입니다.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늦추고 많이 웃고 우리가 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참 불쌍하구나. 여러분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버드식 학습 전략의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건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과학의 힘이죠.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가는 것은 늘 세상을 놀라게 하지. 따라올 수 없을걸? Next Premium Morning. 주방 정리가 잘 안 되세요? 테팔 매직 케인즈. 손잡이를 떼어내면 주방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테팔 매직 케인즈. 상상하세요. 증권 투자는 물론 금융의 모든 솔루션으로 투자를 디자인하기 위해 굿모닝 신한증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투자를 디자인하다. 신한금융투자. 햄이 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짜지 않게 건강하게. 안 짜니까 좋네. 딱 좋아. 짜지 않아 딱 좋은 리츠. 오늘도 힘차게 달리는 대한민국 싱싱한 오일 갑니다. 우리는 피부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병을 다 쓰기도 전에 피곤하면 좀 칙칙해졌던 피부가 푹 자고 난 것처럼 맑아지는 거예요. SK2 에센스. 피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색소도 향료도 안정제도 쓰지 않았습니다. 요거트가 순수해질 때 매일 바이오거트 퓨어. Everyday fresh. 매일. 요즘 김치 냉장고는 김치는 기본. 야채, 과일, 고기, 생선까지 입맛 따라 프리스타일. 난 디자인까지. 디오스라야. 프리스타일. 디오스 김치 냉장고. 난 연애가 좋은데 엄마는 결혼을 하란다. 엄마에게 이 영화를 큐브릭에 심어서 디빅스 플레이어. 스카이 큐브릭. 데이터전 프리존에 놀러 와봐요. 요금은 걱정 말아요. 써도 또 써도 또 써도 똑같은 요금. 데이터전 프리 요금 다 같이 맘 놓고 믿고 즐겨. 네이트. 정말로 텔레비를 보면서 박성 선수의 내가 팬 되었거든요. 강대수 선수도 그만큼의 역할을